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쉽도 명쾌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 박교서입니다. 우리 다들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아니, 내 피 같은 돈, 이거 다 어디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 맞아? 하는 그런 답답함이요. 바로 오늘 그 답답함의 원인을 재정학의 눈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공재의 과다 그리고 과소 공급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우리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건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어쩌다 보면 아니 저 도로는 대체 왜 만들었지 싶은 차도 거의 안 다니는 그런 사업들은 자꾸만 생겨나는 걸까요? 이 모순,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재정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통해 들여다볼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공공재를 둘러싼 이 딜레마가 대체 뭔지 딱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엔 왜 공공재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 원인을 파헤치는 이론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반대로 왜 낭비된다, 너무 많다고 느끼게 되는지 그 이론들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는 과제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도대체 공공재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공공재, 뭘까요? 딱 두 가지 특성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비배제성은요, 돈 안 냈다고 해서 못 쓰게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 너 세금 안 냈으니까 오늘부터 적의 공격은 너 혼자 알아서 막아. 이게 되나요? 안 되죠. 모두가 혜택을 보잖아요. 이게 비배제성입니다. 그럼 비경합성은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안전이 1이라도 줄어드나요? 아니죠.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도 똑같아요. 제가 그 불빛 아래를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어두워지진 않잖아요. 바로 이게 공공재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우리는 늘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내놓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공재가 왜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게만 느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갤브레이스, 머스크레이브, 그리고 다운스의 이론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아주 맛깔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갤브레이스열 의존효과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민간 기업들 어때요? 최신 스마트폰, 더 멋진 자동차를 팔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에 쏟아부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근데 혹시 정부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새로운 도서관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바로 그 결과 우리의 관심과 욕망은 자연스럽게 화려한 민간재 쪽으로 쏠리고 공공재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고에 의해 우리의 선호가 조종당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적 아닌가요? 두 번째는 머스크레이브의 부정적 조세의식.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월급날 통장에 찍힌 월급에서 세금이 뭉텅 빠져가는 걸 보면 어때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고통이죠. 내 피 같은 돈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깨끗한 공원이나 안전한 치안 같은 혜택은 너무 당연해서 그 고마움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즉, 세금의 비용, 그 고통은 아주 뚜렷하게 느껴지고 공공재의 편익, 그 혜택은 아주 흐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세금 올린다고 하면 다들 격렬하게 저항하고 공공서비스 확대해달라는 요구에는 소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자, 과소공급 이론의 마지막 주자,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입니다. 이건 정말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째, 어떤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렇죠. 둘째,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투표를 한들 내 한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확률은 솔직히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셋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공부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모른 채로 있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합리적 무지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정치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일반 대중의 이익보다는 아주 체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과소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뼈아픈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공공재가 늘 부족하게 느껴졌던 거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차례예요. 아니, 우리 세금이 너무 낭비되고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공공재의 과다공급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강력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니스카넨의 관료 행동 모델인데요.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관료의 성공, 승진, 권력은 그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큰 예산을 주무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에 딱 맞는 최적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확보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 낭비, 즉 공공재의 과다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정치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투표 거래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A 정치인과 B 정치인이 각각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사업들이라 단독으로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둘이 은밀하게 손을 잡는 거죠. 이봐, 내가 당신 사업에 찬성표 던져줄게. 대신 당신도 내 사업에 찬성표 던져줘. 거래 성립!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인 두 사업이 모두 통과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쪽지 예산이라든지 나눠먹기식 예산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투표 거래의 결과물이고요. 이게 정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뻥튀기시키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정 착각 이론입니다. 이건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처럼 월급에서 바로 떼이는 직접세도 있지만 물건값에 슬쩍 포함된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도 많잖아요. 이렇게 세금 구조가 복잡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게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진짜 비용을 실제보다 훨씬 싸게 느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 서비스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진짜 비용을 알았다면 절대 요구하지 않았을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과다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과다 공급 이론들, 그러니까 관료들은 자기 부서 예산만 극대화하려 한다는 니스카넨의 주장, 또 정치인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투표 거래,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비용을 착각하는 재정 착각 이론까지, 이것들이 바로 공공재가 왜 낭비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들입니다. 앞에서 봤던 과소공급 이론들과는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는 주장들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다뤘습니다. 공공재가 한편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넘쳐난다고 비판받는 이 상반된 이야기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론들은 현실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들여다보는 서로 다른 창문과 같은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자, 공공재가 왜 부족한가? 그 이유로는 민간기업 광고에 우리가 현혹된다는 의존 효과, 세금의 고통만 크게 느낀다는 부정적 조세의식, 그리고 유권자들이 똑똑하게 무지를 선택한다는 합리적 무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왜 넘쳐나는가? 그 이유로는 관료들이 자기 예산만 늘리려 한다는 니스카넨 가설, 정치인들의 나눠먹기인 투표 거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금 비용을 착각하는 재정 착각이 있었죠.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오늘 강의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날카로운 연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우리 동네 도서관 신축 계획은 자꾸만 미뤄지는 걸까? 아니, 저기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은 왜 해마다 교체하는 걸까? 이제 여러분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막연히 불평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떤 경제학적 또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과소공급과 과다공급 중에 어떤 현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상 박사 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